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정치권은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4파전 아닙니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의 4파전인데 4파전이 맞습니까? 사실상 1대3 게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하는 1대3 게임.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지율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의 독주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 3명을 포함해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지금 당론으로 발의했어요. 총장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중간에 수사검사들을 이렇게 탄핵하는 거는 참, 제가 정치부 기자 30년 넘게 하지만 이런 거 처음 봅니다. 포장은 이제 민주당에서 거창하게 했지만 실제로 이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 돌아가는 모양새가 점입가경이죠. 예,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꾸로 가는 정치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년, 20년 전으로 정치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김대중, 김영삼 이 시절에 오히려 쟁점 법안들이 더 많이 처리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쟁점 법안이 더 많이 처리됐느냐? 여야가 협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88년도에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당 구도가 돼요. 여당도 과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때는 이제 민주정의당이었죠. 민주정의당, 그리고 이제 DJ의 평화민주당, YS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사당 구도가 돼서 삼김에 여당까지 참 맨날 싸움판 되고 가관이겠다. 저래가지고 무슨 정치가 되겠나. 사실 이랬어요. 그 당시에. 걱정 많이 했죠. 그런데 그 기간에 오히려 쟁점 법안 더 많이 처리됐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거예요. 협치가 이만큼 중요한 거다.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면 못할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과연 정치권이 그렇습니까? 이 법안 하나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민주당은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탄핵안이다, 특검법이다, 노란 봉투법이다, 온갖 이런 포퓰리즘 법안들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당하고 협의도 안 하죠. 그러면 사실 또 방법이 없어요. 여당은 속수무책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거부권으로 또 이제 맞대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고 이렇게 정치가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거대 야당만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여당도 무기력하고 좀 리더십 부재에 좀 여당은 왜 존재하는지 그런 존재 이유를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 이게 참 점입가경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될지.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부터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자구도겠어요.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1대3 게임이 치열하죠.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연일 지금 한동훈 때리기에 전념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또 어제 그랬대요. 제가 경선 후에 또 같이 가야 될 분들이라 제가 참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끓는데 참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계속 참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세게 부딪히는 포인트는 배신 프레임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한 20년 동안 두 사람이 친한 사이였고 윤 대통령이 많이 키워준 그런 사이인데 그렇게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랬더니 한동훈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이제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나는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 대로 가고 국민 뜻대로
나는 정치할 거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사람은 연일이 이제 한동훈의 배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과연 윤 대통령과 화합이 되겠느냐? 대표가 되면은 화합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대립할 거고. 그러다가 여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뭐 또 이제 분열론까지 이제 제기를 하죠. 이렇게 가면서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이 대선도 마찬가지지만요. 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하는 선수를 때려야 돼요.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1등을 때려서 자기가 1등하고 양강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 보니까 서로 양강구도의 적임자는 나다. 뭐 그게 이제 뭐 원희룡은 이제 지금 사실상 친윤 후보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가장 뭐 한동훈 때리기에 이제 선봉에 선 게 이제 원희룡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출마 자체도 이제 용산 뜻에 따라서 뭐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양강구도를 만들어야지 뭐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나경원도 마찬가지죠. 어찌됐건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원희룡과 이의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1차 한동훈의 과반을 막으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잖아요. 결선 투표는 내가 가야 된다. 뭐 이 경쟁을 펼치는데 그 경쟁을 어떻게 펼치느냐? 결국 한동훈 때리기를 통해서 이제 이 자리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꽤 됐잖아요. 이제 사실은 지금쯤이면 판세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판세 변화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1강 2중 구도, 1강 2중 1약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개입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뒤집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친윤이 똘똘 뭉쳐서 뭐 도와야지 뭔가 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산의 원래 입장은 웨이트 앤 씨입니다. 기다리고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대학 입시 경쟁도 아닌데 지금 한번 일단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예를 들어서 친윤 쪽에서 이제 세게 미는 걸로 알려진 원희룡이 떠서 양강구도 비슷하게 가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용산의 뜻이 아니지만 나경원이 다시 떠가지고 뭐 양강구도가 되든지 하면은 좀 용산도 나서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 구도는 1강 2중 구도가 지금 유지되는 구도예요. 이러면 실제로 용산의 개입 여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1차에서 한동훈이 과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반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선 투표 없이 끝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뭐 과반을 얻어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한 절반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여론조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개개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뭐 신뢰할 수 있는 건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는데 여전히 1강 2중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뭐 특히 보수 지층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뭐 50% 60%대의 지지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원희룡 나경원이 10%대입니다. 10%대. 뭐 조금 높으면 18%, 19%, 좀 낮으면 뭐 낮은 사람이 11%, 12%, 이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해도 30% 초반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뭐 한동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이제 경선 룰이 80%가 당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20%가 여론조사인데 그러면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이 높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이 30%대로 크게 앞서가잖아요. 2등이 뭐 저 20% 초반대 아니면은 뭐 10%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상황을 여론조사와 당내 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이 이 예선전에서 그냥 끝내버릴 가능성도 여전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는 개입하기가 어려워진다. 왜냐? 개입했다가 진짜 한동훈이 그대로 이겨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 대표는 뭐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이제 그런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용산이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일주일 후면 결판이 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조금 더 지켜보겠죠. 근데 지금도 이미 사실은 늦었어요. 두 사람이 치고 올라오기에는 좀 늦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아마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뭐 3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뒤에도 똑같이 어대한 구도가 이어진다면 아마 용산은 손을 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요. 민주당 상황은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렇게 가다가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이거 뭐가 되겠나 이거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이재명 사당화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일당 체제로 가고 일당 독주 체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명심 경쟁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비전도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이재명 마음을 사로잡을까 이 경쟁을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게? 30년 전 삼김구도하고 뭐 삼김구도 때 이제 뭐 저 DJ YS 마음을 잡아야지 이긴다 뭐 이런 구도 뭐가 다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참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여튼 여야의 정치가 참 엉망이다, 난장판이다. 그리고 뭐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사료 정치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